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결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매일 진통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면서도 나아지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는 30년간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통증 해결법입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단돈 1,000원짜리 파스 한 장으로 수십만원짜리 주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3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직접 확인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따라 하신다면 그 고질적인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바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전신의 모든 장기와 관절이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학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통증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제가 작년에 치료한 윤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의 윤 할머니는 5년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매달 병원비로 30만원씩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법을 일주일만 시도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끔찍했던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툭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윤 할머니는 지금도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어요. 그 비싼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진통제 먹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 정확히는 발가락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 무릎과 직접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으로 가는 통증 신호가 차단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파스는 최소 6시간 이상 붙여두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면서 파스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제가 치료한 82세 최영자 할머니는 더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5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엄두도 못 내고 계셨죠? 게다가 수술 후유증도 걱정되고 회복 기간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꾸준히 발바닥 파스법을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생활하고 계십니다. 최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제는 시장도 혼자 가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요. 파스값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발뒤꿈치 앞쪽 3cm 지점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척추와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80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에만 의존하며 살고 계셨는데 위장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발바닥 파스법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깟 파스 한 장으로 뭐가 되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며느리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끔찍했던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던 겁니다. 한 달 후에는 통증이 70%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90% 이상 호전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들과 축구도 하신다고 자랑하십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새끼발가락 아래 바깥쪽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어깨와 목 부위의 반사구입니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손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치료한 박순자 할머니는 68세인데 오십견으로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감는 것도 옷 입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맞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주사 맞을 때마다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 관리도 어려워졌고요. 박 할머니는 발바닥 파스법을 2주간 시도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팔을 90도까지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머리 위까지 팔을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박 할머니의 남편분도 같은 방법으로 어깨 통증을 해결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주면서 정도 더 깊어졌다고 하시네요.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손목과 팔꿈치의 반사구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파스를 붙일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붙이세요. 습기가 있으면 파스가 잘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파스는 쿨파스보다 온열파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온열 성분이 혈액순환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루에 한두 번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로션을 살짝 발라주세요. 파스 성분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잠들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붙이고 다니실 수 있지만 양말을 신으면 파스가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실내에서는 맨발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바닥을 5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주먹으로 발바닥을 두드리거나 골프공을 굴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파스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갔다가 파스를 붙이면 더욱 좋습니다. 족욕은 그 자체로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고 파스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은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양쪽 각각 30초씩 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치료한 이명숙 할머니는 75세인데 양쪽 무릎이 다 아프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다 하려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계셨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참고 사셨대요. 이 할머니는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매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파스 붙이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씩 쉬어가던 것이 두세 계단씩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살맛이 나요. 네 번째로 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파스 한 장에 1,000원인데 이걸로 통증이 해결되면 병원은 무엇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주사 한 대에 10만원, 물리치료 한 번에 2만원, 수술하면 수백만 원인데 말이죠. 저도 의사이지만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환자분들의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의료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없이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발반사요법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보완대체의학으로 인정받아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아직 이런 치료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건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비싼 치료가 꼭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치료한 정영희 할머니는 78세인데 2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될 정도로 심각했죠.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서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발바닥 파스법을 6개월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3개월째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굳어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관절의 뻣뻣함이 사라지고 통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십니다. 정 할머니는 이제 손녀 옷도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 자랑하십니다. 바느질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하시네요. 또 다른 환자분인 8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00m도 못 걷고 쉬어야 할 정도로 심각했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매일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걷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100m에서 200m, 300m로 점점 늘어났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1km를 쉬지 않고 걸으실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어르신들도 비결을 물어보신대요.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리면 다들 처음엔 믿지 않다가 해보고는 놀란다고 하시네요. 이제 발바닥 파스법의 과학적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척수를 통해 뇌와 연결되고 전신의 장기 및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이 신경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됩니다. 동시에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 물질이 제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원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발반사요법의 효과를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증 감소율이 평균 40% 이상이었고 일부 환자는 80%까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의사나 간호사도 많습니다. 처음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믿지 않았지만 직접 경험하고는 놀라워하셨죠? 정형외과 전문의인 박 선생님도 본인의 테니스 엘보를 이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로 30년 일하신 이 선생님은 발목 염좌 후유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발바닥 파스법으로 완치되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도 알려주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네요. 5번째로 연령대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분들은 파스를 하루 2번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 같은 자리에 오래 붙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대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꼭 보습 크림을 바르세요. 피부가 건조해서 파스 성분에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80대 이상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하시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의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파스로 인한 화상을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온열 파스보다는 일반 파스를 사용하시고 자주 확인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뜨거운 족욕은 피하세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아토피나 건성 같은 경우 파스 성분이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6번째로 계절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발에 땀이 많이 나서 파스가 잘 떨어집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완전히 말리고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세요. 겨울에는 발이 차가워서 파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족욕을 좀 더 오래 하시고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봄, 가을 환절기에는 관절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때는 파스를 평소보다 30분 더 오래 붙여두세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파스가 잘 안 붙습니다. 제습제를 사용하거나 에어컨을 틀어서 습도를 조절하세요. 7번째로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파스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숙면을 취해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의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매일 5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통증도 함께 감소합니다. 제가 치료한 90세 최고령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신관절염으로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포기하고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막내딸이 제 방송을 보고 발바닥 파스법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거부하셨대요. 이 나이에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지만 딸의 정성에 못 이겨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혼자서 화장실을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휠체어 없이 보행기로 걸으셨고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지팡이만으로도 집안을 돌아다니십니다. 90세에도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된 후 수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증상이 심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죠. 8번째로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차는 천연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이면 관절 염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저는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 두었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합니다. 강황도 아주 좋습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카레를 자주 드시거나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은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이 관절 건강에 최고입니다. 구워 드시는 것보다 찜으로 드시는 게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족발이나 돼지 껍데기도 좋습니다. 관절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 우유, 치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서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멸치는 통째로 드시는 게 칼슘 흡수에 더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중요합니다. 키위, 오렌지, 딸기 같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식이요법과 발바닥 파스법을 병행한 분이 있습니다. 70세 박명자 할머니인데 무릎 관절염이 아주 심했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 보행도 힘들어 하셨죠? 박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 점심엔 고등어구이, 저녁엔 우유 한 잔, 간식으로는 멸치와 견과류를 드셨고요. 발바닥 파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붙이셨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고요. 무엇보다 통증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매주 낮은 산이지만 2시간씩 등산을 즐기신대요. 9번째로 발바닥 파스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같은 급성 외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염성 관절염이나 통풍 급성기에도 사용하지 마세요. 먼저 원인 질환을 치료한 후에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이 전이된 뼈 통증에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암 치료가 우선입니다. 혈전증이나 정맥류가 심한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스의 온열 효과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발바닥에 상처나 습진이 있을 때는 완치 후 시작하세요. 파스 성분이 상처를 통해 과도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발바닥 파스법의 단계별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루 6시간만 붙이세요.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일주일 후부터는 8시간으로 늘리시고요. 2주차부터는 밤새 붙이고 주무셔도 됩니다. 처음엔 한쪽 발만 붙여보시고 문제 없으면 양쪽 발에 붙이세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른 분은 3일 만에도 효과를 보시지만 보통은 12주 정도 걸립니다. 만성 통증의 경우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근본적인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시도해 보세요. 제가 만난 성공 사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65세 이정순 할머니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10년간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수술도 2번이나 했지만 통증은 계속되었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사실 정도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발바닥 파스법을 6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전혀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딸의 격려로 계속하셨고 3개월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진통제를 하루 3번에서 1번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진통제 없이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파스 한 장으로 가능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11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발바닥 파스법을 소개합니다. 부부가 서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사지도 하게 되고 정서적 교감도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실천한 경우 성공률이 30% 더 높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드리면 효도가 따로 없습니다. 매일 저녁 부모님 발에 파스를 붙여드리면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세요. 부모님의 건강도 지키고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해드려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조부모님의 발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효도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을 발바닥 파스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발에 파스를 붙여주고 안마를 해준대요. 이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도 늘고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건강해졌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시네요. 12번째로 발바닥 파스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10초간 꽉 오므렸다가 10초간 쫙 펴는 것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켜 파스 효과를 높여줍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한 계단씩 천천히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수중 운동도 강력 추천합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30분씩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발바닥 파스법과 운동을 병행해서 놀라운 효과를 본 분이 있습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계셨습니다. 의사들도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운동만 하셨는데 점점 할 수 있는 운동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보행기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지팡이만으로도 걸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5km씩 걷고 계십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마라톤 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 중이시라고 합니다.
72세의 휠체어에서 마라톤까지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13번째로 계절별 특별관리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관절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바닥 파스와 함께 무릎 담요를 사용하세요.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통증이 심해집니다. 외출 30분 전에 온열 파스로 교체하시고 귀가 후에는 족욕을 꼭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파스를 평소보다 2시간 더 오래 붙이시고 물을 많이 드세요.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 염증을 줄여줍니다. 가을철 일교차가 클 때는 아침 저녁으로 파스를 교체해 주세요. 낮에는 일반 파스, 밤에는 온열 파스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14번째로 연령대별 맞춤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60대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시되 무리하지 마세요.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운동하면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70대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운동 등을 하루 20분씩 하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80대 이상은 침대에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무릎 구부렸다 펴기 등을 하루 10분씩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15번째로 발바닥 파스법으로 실패하는 경우와 해결책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조급함입니다.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 한 달은 해보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한 적용입니다. 하루 붙였다가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위치입니다. 정확한 반사구 위치에 붙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파스 품질 문제입니다. 너무 싸구려 파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정품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기적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16번째로 병원 치료와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좋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약물 치료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서서히 줄여가세요.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리치료 후 집에서 발바닥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지속됩니다. 주사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 효과가 떨어질 때쯤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하면 통증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와도 잘 맞습니다. 침이나 한약 치료와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어느 한 가지 치료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세요. 17번째로 발바닥 파스법의 경제적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 한 통이 보통 1만원 정도입니다. 30매가 들어있으니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병원에서 주사 한 대 맞으면 10만원, 물리치료 한 달이면 60만원입니다. 1년이면 720만원이 듭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1년에 1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60분의 1 비용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절감액은 연간 50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찾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 아닙니까? 18번째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방법들입니다. 파스가 없을 때는 마늘을 활용해 보세요. 마늘을 으깨서 거즈에 싸서 발바닥에 붙이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생강도 좋은 대안입니다. 생강을 갈아서 거즈에 싸서 붙이면 온열 효과와 함께 항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 가루를 꿀에 개어서 발바닥에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쑥도 훌륭한 재료입니다. 쑥을 삶은 물에 발을 담그거나
쑥을 으깨서 발바닥에 붙여도 좋습니다. 이런 천연 재료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9번째로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하면 좋은 보조기구들입니다. 지압 슬리퍼를 신으면 일상생활 중에도 발바닥 자극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익숙해지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발 마사지기도 좋은 투자입니다. 하루 10분씩만 사용해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족욕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일정한 온도로 족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발가락 펴주는 실리콘 교정기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어 혈액순환을 돕고 발 변형을 예방합니다. 이런 보조기구들은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20번째로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90세에도 통증 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함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파스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행복한 노후,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정확한 반사구 위치는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